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아시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돈키호테의 영원한 파트너 산초 판사. 그는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진 않았어. 아니, 돈키호테 초판이 1605년에 나왔으니까 17세기부터 수저 계급론을 언급한 겁니다. 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수저, 은수저, 이들은 모두 다 금속이라는 것. 결국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금속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4월인의 북 리뷰의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금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냥 금속만 떡 떼어가지고 이야기 나눌 거냐?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와 금속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뭘로? 이 책으로요. 금속의 세계사 2015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다산에듀, 저자는 김동환, 배석, 페이지 수는 288페이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담겨있는 지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동안 금속에 얽힌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일단 함께 헤매보시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네들의 기원은요 17세기까지 내려갑니다. 돈키호테를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탄생한 관용구에 실버스푼, 은수저가 등장한 건데요. 의미도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은이라는 금속이 충분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금이 더 좋죠. 은수저보다는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금보다 은이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파라오의 무덤은 온통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고요. 관도 은관이었어요. 잠깐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에서 봤던 그 번쩍번쩍거리는 금덩어리는 뭐야? 그거는요, 투탕카멘의 무덤입니다. 이 투탕카멘의 무덤은 유물이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파라오 무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물이 많은 거예요. 은이 인기 있던 시절에 금으로 무덤을 지었다. 이는 투탕카멘이 9살의 즉위에서 9년 만에 요절해버린 힘없는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고대 이집트에서 금을 은으로 도금해버리기도 했을 만큼 은이 인기였다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가치가 역전된 것이죠.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프리퀄, 호빗 시리즈 아시죠? 그 영화에 등장하는 스마우그라는 용이 뭘 깔고 엎드려 있던가요? 금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 또 미국의 동화작가 라이언 프랭크 바움의 1900년작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 도로시의 환상 같은 몸이 나오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누가 나오나요? 양철나무꾼 나오죠?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캐릭터가 아니라 미국 동부 공장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막중한 임무를 띈 캐릭터예요. 양철. 이것도 금속이죠? 양철은 철판 표면에 주석을 도금을 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통조림통이나 양동이, 깡통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철이라는 금속이 잘 녹쓰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주석으로 코팅을 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벗겨진대요. 그래서일까요? 오즈의 마법사에서 양철나무꾼이 눈물을 찔끔 흘리면은 금세 녹이 슬어버리고 말았죠. 어떠세요? 스페인 돈키호테 산초 판사를 시작으로 고대 이집트에도 다녀오고 용이 날아다니는 에레보르와 도로시가 여행 중인 오즈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금, 은, 주석, 철을 만났죠. 제가 나름 자신 있는 분야인 문학작품으로만 예를 들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금속의 문학사가 아닌 금속의 세계사라는 것. 정말? 인류는 지금부터 약 300만 년 전쯤 아프리카 남부에 인간과 극히 유사한 원숭이에 유사한 인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류의 출현으로 지구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거의 전부를 흙과 돌만 사용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버텨왔죠. 그러던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쯤 처음으로 금속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 비하자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변화의 폭은 그 기간을 압살시켜버리는 수준이죠. 그 결과 오랜 세월 돌도끼를 손에 쥐고 살던 인류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우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때 석기, 청동기, 철기라는 고고학적 시대 분류, 다시 말해서 금속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 이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과학 시간을 통해서 수, 해, 리, 배, 분탄, 칠산, 원소주 기율표를 줄줄줄줄 암기했었죠.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것은 인류가 어떤 금속을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정답입니다. 진짜 맞추신 거 맞나요? 진짜? 현재까지 수십 가지가 넘는 금속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 구리, 납, 은, 금, 주석, 철, 수은 이렇게 총 7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은요 18세기 이후에 발견된 금속들입니다. 곧 이 7가지 금속은 인류 문명의 탄생부터 최첨단 산업까지 모든 역사의 공간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드리는 금속의 세계사는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인류 역사를 각각의 금속과 연결을 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금속을 알게 되면 한 시대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고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정보들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역사에 흥미가 생기는 일타쌍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책 하면 서울대 도서관 대출 1위에 빛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그 쇠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금속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총균쇠는 딱히 재미 쪽하고는 가깝지가 않았는데요. 금속의 세계사는 반대로 재미 쪽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지식을 전한다는 것. 분량 288페이지. 두껍다고 하기도 얇다고 하기도 애매한 분량인데요. 그냥 후루룩 읽힙니다. 가독성이 매우 좋고 흥미로운 주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코로나 선별검사소 줄 서 있는 2시간 만에 서서 다 읽고요. 바로 리뷰하는 겁니다. 안 어렵겠죠? 결론!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떠올린 책의 방향은요. 금속을 주제로 세계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에피소드는 인간의 욕망을 다룬다 라는 점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철학?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책이에요. 게다가 지금까지 발견이 된 금속물질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무언가가 발견되는 순간 한 방에 뒤집어질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변치 않는 것, 바로 인간이죠. 인간이 가진 욕망은 지금껏 수많은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금속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지식과 함께 전한다? 그것도 재미가 있다? 아, 이거 읽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요. 이렇게 문명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기원전 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뒤로 갈수록 근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해당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한국 역사까지 깨알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금속의 세계사 리뷰였습니다. 아까 제가 냈던 문제말인데요. 이 책 보시면 답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인의 북리뷰의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